자, 행복한 만남 오늘도 인천 사회서비스원의 신상준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따뜻한 얘기, 글쎄 이게 따뜻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신상준 박사님 모시고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그 사회서비스원 박사님께서 나오신다 그래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정말 뭐 돕는 그런 얘기를 해주실 줄 알고 제가 기다렸는데요. 이 대본을 보니까 기후 위기라는 그런 그 화두를 꺼내 주셨더라고요. 예, 그 몇 년 전부터 사실은 그 기후 위기라는 게 우리 실생활에도 굉장히 피해를 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게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감이 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위기라는 것까지는 그냥 느끼겠는데 어떻게 정의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일단은 전체적인 이야기가 따뜻한 이야기보다는 네, 안타까운 이야기 안타까운 중심으로 이야기. 예, 네,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네, 통상 이제 기후 위기는 이제 여러 연구들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 2021년도에 탄소 중립 기본법이라고 해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네, 네, 그게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인데요. 네, 네, 여기서 기후 변화와 기후 위기를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제가 읽어드리면 네, 네, 기후 말씀해 주세요. 변화란 네,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 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 체계 변화를 의미하고요. 네, 이와 다르게 기후 위기는 기후 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 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네,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입니다. 네, 이게 법적인 용어라서 좀 어렵습니다. 네, 좀 네. 쉽게 이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네, 기후 변화를 한다는 거는 저희가 최근에 폭염이 많이 길어지고 그렇죠. 있고 그리고 한 몇 주 전에 비도 많이 왔습니다. 네, 통상 이러한 것들을 기후 변화라고 하고요. 여기서 저희가 폭염과 폭우에 대한 그 위기 상황이 있는데 통상 이거를 기후 위기라고 합니다. 네, 네. 즉 기후 변화에서는 가치 중립적인 용어이고요. 네. 기후 위기는 그에 대한 저 인간의 직면한 그 위기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한파나 폭설도 하나의 기후 위기가 될 수 있고요. 네, 네, 그리고 태풍도 될 수 있고 네, 그리고 그 최근에 중국에서는 또 허리케인이 또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한 네. 것도 하나의 기후 변화입니다. 네.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의 위기적인 상태를 기후 위기라고 하고요. 실제로 통상 연구들을 보면은 초기 연구에서는 2010년대 초반 연구에서는 대부분 기후 변화라는 용어를 쓰지만 네, 네. 이후에는 기후 위기라는 용어를 씁니다. 즉 우리가 기후 변화보다는 기후 위기, 즉 인간이 직면한 그런 어려운 상태, 위기 상태를 저희가 기후 위기라고 하고 그게 통상 사회적으로 통용이 되는 단어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걸 그냥 정리를 하면 변화는 날씨가 변하는 거고 위기는 날씨 때문에 내가 겪는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정확하십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인간에게 끼치는 어떤 어려움, 그거를 위기라고 아마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게 해가 가면 갈수록 폭염도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요즘 뭐 열대야가 20일 넘게 이어지고 있어서 특히나 뭐 온열 질환 같은 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기후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견디기 어려운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저같이 뭐 조금은 젊은 사람은 그냥 스스로 잘 알아서 하겠지만 뭐 연세가 드신 분들이라든가 또는 뭐 냉방기나 뭐 난방기에 도움을 못 받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 기후 위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기후 위기 취약계층이라고 뭐 나름대로 평가 이렇게 구분을 줘서 연구를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네. 기후 위기 취약계층은 앞서 말씀드린 탄소 중립 기본법의 용어가 있습니다. 근데 네네. 이게 기후 위기 취약계층을 특정하진 못하고 있어요. 이게 그 법의 한계인데 현재 최근에선 국회에서도 이제 기후 위기 취약계층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한 근거 그 법을 네네. 개정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좀 등장한 배경을 보면은 저희 재작년쯤에 즉 2022년도쯤에 강남에서 아주 큰 맞아요. 비가 네, 내렸던 네. 걸 기억하실 네, 겁니다.
이게 하나 유명한 사진이 있는데 아마 다 아실 건데 그 고급 승용차 위에 한 남성이 본위 위에 앉아서 좀 여유롭게 보이는 듯한 포즈를 네, 취하며 맞습니다. 그 사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딱 보면은 이제 강남이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곳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주 심한 호우에 갑자기 침수가 되었습니다. 이게 그 비싼 땅값임에도 불구하고 기후 위기 현상에 굉장히 취약한 그 특성을 보여줬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네네. 그리고 같은 년에 그 서울 동작구와 관악구의 그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모녀가 네. 그 폭우에 의해서 돌아가신 그런 사건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네네. 이게 갑자기 들어오는 비에 뭐 손쓸 틈 없이 돌아가셨던 그런 사건인데요. 맞아요. 이걸 흔히 통상 극한호우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극한호우로 사망한 사람이 2022년도에 4명이었는데 네네. 이분들은 대부분 모두가 그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주거 취약계층이었습니다. 네네. 즉 기후위기 취약계층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앞으로 이제 연구가 정교화되어서 이걸 정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걸 토대로 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통상 기후위기 취약계층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하면서 그 동시에 주거 취약계층을 좀 총칭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 연구에서도 이러한 그 취약계층들을 총칭하여서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를 하였고요. 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우리 사회자님께서 네, 말씀하셨던 네. 뭐 노인이라든지 네. 아니면 장애인분들 네. 이분들이 좀 거동이 불편하여서 네네. 쪽방에 뭐 생활하신다거나 아니면은 그 폭우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네네.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분들 기후위기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열이 안 되어서 그 혹한에 그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네네. 날이 더워지면 최근에 폭염과 같이 날이 더워짐으로 인해서 실제로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은 그런 곳에 사시는 분들도 기후위기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 날씨가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줄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뭐 이게 취약계층을 별도로 이제 이렇게 나누어 주시고 있지만 사실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기후 때문에 피해 보는 사례는 우리가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봤잖아요. 뭐 지하 주차장에 물이 넘치는 바람에 많은 차들이 모두 물에 잠겼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그건 취약계층과 관계없이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오는 하나의 현상이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네. 참 그 기후 변화에 대한 그 정부 간 국제 정부 간 협의체가 있습니다. 예, 그게 예. 좀 유명한 협의체인데 네. 거기서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적응성과 민감도를 가지고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제 측정을 하고 있어요. 즉 네네. 얼마나 그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으면서 네. 민감도 있게 반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음. 그것이 없는 부분들을 취약계층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네네. 아마 그 최근에 야구 경기에서 폭염 온열 질환을 걸리신 분들도 있어요. 네. 아마 근데 그분들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볼 수 있을까라는 문제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일단은 그건 좀- 전제로 네네.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하면서 또 주거 취약계층을 네네. 하면서 상시적으로 좀 기후 변화에 취약하신 분들을 저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네. 야구 관람 중에 온열 질환이 걸리는 건 이제 본인이 선택해서 간 거니까 네. 우리가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자, 이제 연구를 아무래도 이런 연구를 하시다 보면 그 안타까운 사례들에 대한 그런 사례들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박사님은. 네. 어떤 사례들이 그렇게 안타까우셨나요? 예.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이게 이거 처음에는 그냥 제 호기심으로 접근을 했다가 네네. 이 연구는 정말 앞으로 중요한 연구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사례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으로 몇 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와상 장애인을 아실 겁니다. 네네. 와상 장애인 누워 계신 분들. 누워 계시는 분인데 이분들이 통상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거주하시는 곳에 이분들은 또 에어컨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 네. 폭염이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이분들이 욕창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리고 선풍기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이제 솔직히 선풍기가 더운 날씨에 뜨거운 바람이 나오니까 이게 더위가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와상 장애인이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특징들이 있었고요. 음. 그리고 또 어르신들을 보면은 이게 폭우나 폭설이 났을 때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적절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사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분들에게 그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이 찾아가려고 하더라도 뭐 찾지 그 실제로 그 폭설이 내렸을 때에 그 사회복지기관의 그 관용차가 이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분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뭐 다들 추측하시겠지만은 그 곰팡이가 네. 쓰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많아요. 예, 응답자들 대부분들이 그 곰팡이가 있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이제 응답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반지하에 계시는 분들이 폭우로 인해서 도배나 장판 등을 좀 교체해야 되는 상황들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쿨패드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 쿨패드를 이제 받자마자 곧바로 쓰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선반 위에다 이렇게 놓고 이제 필요할 때 쓰려고 하는데 이게 곰팡이가 쓸어서 쿨패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자체 차원에서 그 에너지 바우처 성격의 그 냉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이분들은 냉난방비 지원을 받더라도 이 요금을 최대한 안 내기 위해서 실제로 에어컨이라든지 아니 보일러 뭐 이런 뭐 난방기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설치만 해줄 게 아니라 요금까지 다 감면해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현재는 요금을 좀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네. 실제로 있더라도 요금이 좀 더 많이 맞습니다. 사회자님 말씀처럼 좀 더 많이 지원해주면 좋죠.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그것들을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 답답한 상황이 굉장히 많은데 연구를 하시면서 이제 이런 사회를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이제 드신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야, 네. 이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될까 뭐 네. 라던가 예. 뭐 그런 생각들 많이 드셨죠. 예, 많이 들었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참 연구가 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취약계층 분들에게 당신이 좀 일을 열심히 한다든가 좀 더 네. 부지런하거나 근면성실하여서 너의 어려움을 좀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 네.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취약계층 대부분들을 보면은 본인이 노력을 하더라도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요. 그거를 정부에서 공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와상장애인 같은 경우도 역시 그런 사례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받았던 사례들을 보니까 그 아무리 제가 더운 곳에 이렇게 있더라도 네. 실제로 그 무더위 쉼터라든지 네. 아니면은 관공서에 가서 그 좀 시원한 곳에서 제가 이 폭염을 피하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들이 거동이 불편해서 실제로 그렇죠. 이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또 장애인 같은 경우는 더더욱 힘들죠. 더 힘듭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그 취약계층 분들에게 기후위기 시대에 이런 적극적인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의 그런 제가 어디서 읽었던 문구가 있는데 조직의 하나의 집단의 건강성을 보려면은 네. 그 약자에게 얼마나 이 조직이 관대하느냐, 지원하느냐를 네. 보면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가 그나마 좀 취약계층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은 기후위기 시대만큼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조직에서 아니면은 공동체에서 하나의 그런 그 지지 체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지금 박사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뭐 무더위 쉼터라든가 이런 지원을 했지 않느냐라는 어떤 외형적인 것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그런 도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더 많이 발굴해서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박사님의 연구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못 받는 그런 취약한 분들을 발굴해서 도움을 주는 연구를 하고 계신 거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저희 그 프로그램에 계속 나오실 건데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고 예. 나머지 얘기 또 내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인천사회서비스원의 신상준 박사님과 함께 기후 위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